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이 두꺼운 철문과 복잡한 자물쇠가 있는 은행 금고가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공간의 데이터 코드로만 존재한다면 과연 얼마나 안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굳건하게 믿어왔던 돈이라는 물질적 형태가 근본적으로 소멸하고 오직 디지털 신호의 교환만 남은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대한 핀테크 입문 시리즈, 특히 제1권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생태계를 깊이 있게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철로를 달리는 기차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차로 진화한 이 거대한 핀테크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생태계를 이끄는 진정한 동력은 무엇인가? 저는 핀테크가 태생적인 기업으로서 CRM이나 CDP 같은 이른바 마테크, 즉 마케팅을 통한 초개인화와 UX 혁신이야말로 이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핵심 엔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엔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행동 분석이나 AI 기반의 자금 세탁 방지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와 신뢰의 인프라가 없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거대한 디지털 건축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제 입장을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보죠. 핀테크 입문 시리즈의 제1권에 보면 핀테크 마케팅 전략이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잖아요. 전통 금융이 우리가 번호표를 뽑고 30분씩 기다리던 물리적 창고에서 작동했다면 핀테크는 모바일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네, 철저하게 가상 공간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마테크입니다. 마케팅과 기술의 결합이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마케팅 기술이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라며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각해 보시죠. 기존 은행들은 수천억 원을 들여서 전국 좋은 목에 지점을 내고 불특정 다수에게 TV 광고를 융단 폭격하듯 쏟아부었거든요. 비용이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핀테크 기업들은 물리적인 지점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고객 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CDP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지점 대신 데이터를 지점처럼 쓴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플랫폼들은 고객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서 돈을 쓰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대출을 받아야겠다 하고 검색조차 하기 전에 이미 그 상황에 딱 맞는 금융상품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불필요한 광고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획득 비용, 즉 CAC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반대로 고객이 평생 가져다 주는 가치인 LTV는 극대화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순간을 예측하고 제한하는 이 마테크의 기술적 융합이야말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라는 겁니다. 마테크를 통한 마케팅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이 핀테크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 그 가속 페달의 파괴력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리즈 6권에서 다루는 내용, 즉 규제와 법제화라는 강력한 브레이크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브레이크요? 네, 가속 페달을 밟는 것보다 중요한 건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거니까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송금만 1초 만에 잘 되면 그만이지 백엔드 규제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했던 카카오뱅크의 20분 접속 장애 사태나 인터넷 은행들의 자금 세탁 방지 위반 제재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시스템적 오류나 실무적인 착오 아닌가요? 혁신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단순한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고객 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준법 감시망, 즉 시스템의 기초공사가 무너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마테크로 내 취향에 완벽하게 맞는 대출을 0.1초 만에 추천해 준들, 내가 맡긴 돈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깨지면 고객은 1분 안에 앱을 삭제합니다. 결국 금융의 본질적인 중력은 신뢰입니다. 기술은 그 신뢰의 형태를 바꿨을 뿐이지 신뢰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통 금융과 핀테크가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것 같네요. 방식이 달라졌다고요? 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기존 금융은 철문이 두꺼울수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10번씩 누르고 난수표를 찾아 헤맬수록 안전하다고 믿었잖아요. 즉, 보안을 명목으로 사용자 경험, UX를 철저하게 희생시켰습니다. 고객을 괴롭혀야만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렇죠. 불편함이 곧 보안의 증명이었던 시절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핀테크는 어떤가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앱 열고 단 한 번의 터치 혹은 얼굴 인식 한 번이면 수백만 원이 송금됩니다. 과거에는 뛰어난 UX와 강력한 보안이 태생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극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마테크와 UI UX 설계가 이 모순을 완벽하게 해결한 것 아닙니까? 그 주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핀테크가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표면적인 편리함의 환상에 완벽하게 속으신 겁니다. 환상이라뇨? 실제로 저는 오늘도 터치 한 번으로 송금을 끝내고 있는데요.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그 매끄러운 경험, 당연히 훌륭하죠. 하지만 그 완벽한 UX의 이면에는 사실 과거의 무거운 철문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숨막히는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그라운드 행동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앱을 구동하는 바로 그 순간 화면 뒤에서는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잠깐만요. 제 스마트폰에 데이터 포인트가 수집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는 타이핑의 미세한 리듬,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고유한 각도, 심지어 화면을 터치할 때 손가락이 가하는 압력까지 모조리 계산됩니다. 만약 천재적인 해커가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탈취해서 접속했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그 해커가 누르는 타이핑 리듬이 평소 패턴과 단 1%라도 다르다면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이 접속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핀테크가 보안을 없애고 UX를 극대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안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센서가 달린 투명한 철문으로 진화시킨 것뿐입니다. 화려한 UX 혁신도 결국 이 고도화된 보안 인프라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 지금 말씀하신 그 수천 개의 센서 이야기, 저는 오히려 제 주장을 더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마테크의 중요성을 증명한다고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흥미롭군요. 생각해 보시죠. 타이핑 리듬과 터치 압력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한다는 건 결국 시스템이 나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깊은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보안을 위해 수집된 이 미세한 행동 데이터조차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CDP의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해커를 막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테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겠네요. 네.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금융의 포용성입니다. 과거의 최고급 자산관리 자문은 수십억을 가진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AI와 결합된 마테크 덕분에 지금은 시골에 사시는 농부나 금융 소외계층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1:1 전담뱅커가 있는 것처럼 맞춤형 제안을 받습니다. 기술이 금융을 평민들에게 해방시킨 셈이죠. 이것이야말로 마테크 혁신이 이끄는 눈부신 성과 아닙니까?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기술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혜택을 넓혔다는 점은 훌륭한 성과죠. 하지만 그렇게 고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술의 어두운 이면,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AI가 시골의 농부에게 월스트리트 수준의 자문을 제공할 만큼 똑똑해진 속도만큼 범죄 기술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진화해버렸거든요. 범죄 기술의 진화요?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합성 신원 사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어는 좀 익숙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AI나 마테크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궁금하네요. 고도로 정교해진 AI는 이제 진짜 정보를 훔치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존하는 사람의 주민번호, 전혀 다른 사람의 주소, 또 다른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AI가 무작위로 조합합니다. 거기에 딥페이크까지 입히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깨끗한 유령 인간이 탄생하죠. AI는 이런 유령을 수만 명 단위로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맙수사?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간 수만 명을 만들어낸다고요? 네.
그리고 이 유령들은 방금 극찬하셨던 그 터치 한 번으로 뺀다는 매끄러운 UX를 아주 적극적으로 악용합니다. 수천 개의 은행 앱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해서 밀리초 단위로 소액 대출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해서 완전히 증발해버리죠. 마테크가 자랑하는 마찰없는 UX가 오히려 범죄의 스케일과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버린 고속도로가 된 셈입니다. 합성신원 사기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였군요. 실제로 그 파괴력은 솔직히 조금 두렵게 느껴지네요. 완벽한 가짜들이 시스템을 유린한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맹렬하게 달리고 있는 이 혁신의 자율주행차 시동을 당장 꺼버려야 합니까? 아날로그 시대로 시계를 뒤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시동을 끄자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기술이 불러온 치명적인 문제는 결국 한 차원 더 진화된 기술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입문 시리즈 제22권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고도화된 AI 자금 세탁 방지, 즉 AML 시스템의 진화죠. 예전에는 그냥 블랙리스트 대조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의 AML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패턴을 학습하는 단계로 넘어갔겠죠. 맞습니다. 송금 네트워크 전체의 거시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내려다봅니다. 아무리 합성 신원으로 위장했어도 수만 개의 계좌가 동시에 밀리초 단위로 돈을 빼가는 건 인간의 물리적인 행동 패턴이 아니거든요. 기계만이 할 수 있는 다중 접속 패턴이죠. 네, 명백한 기계적 움직임이죠. AI는 그 미세한 궤적을 즉각 식별해내고 대출 거래가 최종 승인되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금을 꽁꽁 얼려버립니다. 범죄를 막는 것조차도 결국은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마테크의 본질적인 알고리즘 기술 연장선에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 성사 직전에 거시적 패턴을 읽어내서 자금을 동결시킨다는 설명.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열정적으로 설명하신 그 고도화된 방어망이야말로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완벽한 실체거든요. 화려한 마케팅이 핀테크 무대의 주연 배우라면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묵묵히 떠받치는 것은 바로 그 AML 같은 심연의 인프라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시장의 역학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재 이 거대한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건 명백하게 데이터를 장악한 플랫폼들이죠. 최근 데이터를 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3사의 비중이 시장의 72%로 훌쩍 넘었잖아요. 과거 전통 카드사들의 권력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해버렸죠. 네, 표면적인 수치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가격 접점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맞춤형 혜택을 끊임없이 던져주니까요. 지금 소비자들은 어느 카드를 쓸까 고민하지 않고 어느 플랫폼 앱을 열까를 고릅니다. 시장의 승패를 결정지은 건 결국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마케팅과 기술의 융합입니다. 간편결제 3사가 시장의 72%를 차지하며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 플랫폼들이 하루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처리하고 내 은행 잔고와 세금 납부 내역을 끊임없이 불러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케팅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플랫폼들을 뒤에서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쿠콘 같은 데이터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쿠콘이요? B2B 기업이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꽤 낯선 이름일 텐데요. 그렇죠. 이들은 화려한 앱도 없고 TV 광고도 안 합니다. 하지만 쿠콘 같은 기업은 전국 은행과 공공기관에 5만여 건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API 형태로 가공해서 플랫폼에 공급합니다. 저는 이 API를 디지털 항공교통 관제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관제탑이요? 네. 토스 앱을 열었을 때 데이터가 날아오는 그 1초의 순간 수백만 대의 데이터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충돌하지 않고 정확한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신호등을 통제하는 게 바로 API의 역할입니다. 관제탑에 통제가 없다면 플랫폼이라는 화려한 공항도 결국 아수라장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설계, 바닥부터 규제 준수 코드를 뼛속 깊이 내장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핀테크 생태계가 산산조각 나지 않고 버티는 건 플랫폼의 화려한 광고 덕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깊숙한 인프라와 그로 인한 절대적 신뢰 때문이죠.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전 재산을 싣고 그 차에 타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인프라의 관점에서 보니 시장의 이면이 새롭게 보이네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누구도 차에 타지 않겠죠.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엔진이 없다면 애초에 그 차는 1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의견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어느덧 오늘의 논의를 정리해볼 시점이 된 것 같군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핀테크에서의 마테크가 단순히 팝업 광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고객의 행동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생명선이죠. 더 나아가 기술적 소외계층에까지 금형 포용성을 실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혁신의 엔진은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진화하며 생태계를 넓혀갈 것입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성능 엔진이 통제불능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조건도 명확히 확인했죠. 타이핑 리듬까지 계산하는 백그라운드 보안, 그리고 거래 직전에 범죄 자금을 동결시키는 거시적 AI 방어망, 이것들은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중심을 관통하는 본질적 중력은 결국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인간 사이의 신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무거운 금고와 종이돈의 형태가 소멸하고 데이터와 AI가 완벽히 대체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이 마테크를 통한 혁신의 확장인지 아니면 인프라를 통한 규제와 신뢰의 재설계인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점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지점을 남겨두게 되었군요. 네,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선언할 수 없는 오히려 양쪽의 팽팽한 긴장과 균형이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진짜 비결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오늘 방송 서두에 던졌던 도발적인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AI 알고리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서 대출과 투자를 지평해주는 시대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완벽하고 매끄러운 편리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내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세팅해 놓은 거대한 지갑 속의 수동적인 데이터 포인트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의 거대한 진화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각자의 성찰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핀테크 입문 시리즈라는 이 방대한 지도 속에서 여러분만의 더 깊은 통찰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